신용철의 동서문화로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허균, 홍길동전의 저자 허균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조선 왕조의 정치적으로나 또는 국가의 반역이나 하는 데 있어서 잡혀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왕에 반대하고 또는 정권에 반대하고 또는 어떤 정적과의 싸움 이런 데서 희생당한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유행하던 사상, 주류, 이념에 반대하다가 죽은 사람은 아마도 허균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허균을 조선 왕조에 있어서 제1의 사상범이었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제1의 사상범 허균 1569년에서부터 1618년까지 살았던 정치가고 사상가고 혁명가고 또 문학가였습니다. 그럼 허균이 살았던 시대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임진왜란을 겪었고 임진왜란 동안에 가족이 희생당했고 또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으로 가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살기 어렵던 시기였을 겁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국토가 거의 황폐된 시대. 그러면 여기에 허균의 초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허균의 초상입니다. 그런데 허균의 초상이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없을 수가 있냐면 역적으로 처형이 됐기 때문에 역적의 초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얼마 전에 문화재청에서 대개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추정해서 초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초상이 지금 강릉에 있는 그 허균의 생가 거기도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균은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고 사실은 몇 년 전에 KBS에서도 2번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조선 왕조의 기피인물 1호 그런 제목으로 한 적이 있었고 조선 왕조의 자유주의자로 혁명을 꿈꿨다 하는 제목으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임진왜란이 끝나고 우리나라는 국가가 다시 일어서기 어려울 정도의 혹독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왕조라든지 사회가 대변혁이 일어났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본다면 왕조가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왕조는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계속되었고 그러면 어떠한 개혁과 변화에 대한 그 욕구나 또는 시도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크게 찾아볼 수가 없지만은 그런 점에서 허균의 그 사상이라든지 홍길동전을 통한 시대 비판이라든지 하는 것이 그 시대에 가장 크고 중요한 근본적인 변화를 바라는 욕구이었고 실제 그 보임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간단히 허균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점만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를 다시 본다 그러면 성리학이 조선에서 완전히 뿌리를 내렸고 특히 임진병자에 난 후에는 더욱더 우리 조선 왕조 말년까지 이제 위세를 떨친 그런 국가 이념이었는데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도 그것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고착이 되고 사회의 부조리가 개혁이 되지 않고 그대로 계속됐다고 한다면 그 시대를 비판한 허균의 역할이나 그 시도가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위험했고 얼마나 불가능한 시도였는가 하는 점은 우리가 넉넉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강릉에 가면 그 강릉 경포대 있는 그 경포호 근처에 허균과 호난설원에 출생한 그 집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그만 기념관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허균의 아버지로부터 그의 사남매에서 5사람의 시비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유명한 호난설원도 거기 다 그렇게 있죠. 그런데 거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데 또 우리나라의 유명한 문화유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죽헌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죽헌은 우리나라 화폐에 5만 원과 5천 원이 들어있는 신사임당과 율곡의 그 문화유적입니다. 그럼 율곡과 신사임당에 태어나고 살았던 그 유적이 거기라고 하면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초당동에는 또다시 허균과 또 호난설원의 생가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연이지만은 의미 있는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집안은 아주 상반된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 조선의 유학을 건설하고 확립하는데 공헌한 것이 바로 율곡이라고 하고 또 그 율곡의 어머니는 우리나라 현모양처에 대표적으로 해서 화폐에 5만 원짜리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았지만은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초당동에는 바로 그 유학을 부셔야 되고 또 새로운 여성의 지위를 갈구하다가 일찍이 세상을 떠나야 했던 호난설원의 그 생가가 있는 것은 참으로 우연이지만은 의미 있고 우리 사상사의 한 고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간단히 오늘은 그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허균의 아버지 허엽은 우리가 동인서인하는 그 당쟁의 시초에 동인의 거두 영수입니다. 바로 허엽은. 그리고 그의 이제 아들이 허성, 허봉, 그리고 딸이 호난설원이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바로 허균입니다. 그래서 6남매가 있었는데 그래서 아버지와 더불어 그 4남매는 문장으로 유명해서 5 유명한 문장가들이 한 집안에서 2대에 걸쳐서 나왔다 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초당동의 허균, 호난설원 생가에 가면 그 5분의 시비가 나란히 서 있고 또 호난설원의 그 좌상도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허균의 일생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너무나 파란만장합니다. 그냥 과거도 아주 여러 번 봐서 뭐 1등으로 등과를 하고 일찍부터 관계에 진출을 합니다. 그러나 그 생활이 그 시대에 너무 맞지 않았기 때문에 파직을 당하고 말하자면 직에서 쫓겨난다든지 직을 가다가 바로 취소가 돼서 돌아온다든지 탄핵을 받는다든지 유배를 간다든지 하는 일이 아주 잦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일 수도 있는데 가령 관료로서 절을 자주 간다든지 도교를 신앙한다든지 또는 중국을 통해서 천주교를 받아들인다든지 이런 것은 당시 유교 사회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였죠.